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뭔지, 비건 톡.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뭔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희는 은나 PD, 삐삐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기보다는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작년부터는 이렇게 영상뿐 아니라 라디오로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저는 비건 먼지에서 출연과 제작, 편집까지 전반을 담당하면서 비건 먼지에서 이제 성실함 캐릭터와 실행력을 도맡고 있는 운영진 삐삐PD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디톡스 하우스를 꾸준히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늘면서 망원에서 저를 인지했다, 목격했다 오, 맞아요. 라는 썰을 조금 들었습니다. 나의 초췌한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에이, 추천하지 않아요. 내가 요즘 추리닝만 입고 에이. 약간 다크서클에 찌들은 모습들만 보셨을 텐데 근데 영상에서는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있거든요. 평소에도 화려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간극에 대해서 좀 놀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평소에는 공간 기획자가 되고 싶어하는 강의자, 청소년들에게 친환경과 비건과 그 크리에이터를 가르치는 강사로 요즘 활동하고 있고요. 예, 공간 기획자는 언제 할지 참 인생 기니까요. 하나하나 예. 차근차근 해볼까요? 이러다가 또 여러분들한테 선언할지 몰라요. 저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걸 찾았습니다. 이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네, 저 역시 비건 먼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은나 PD인데요. 저는 콘텐츠 기획과 제작 그리고 팀원들에게 이거 만들자, 저거 만들자, 이거 만들어 볼래? 이런 북돋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본업으로는 콘텐츠 PM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마케팅 일을 좀 주로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을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좀 기후나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된 어떤 캠페인들에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글과 영상 매체를 주로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비건 먼지도 하게 된 것이고 작년부터는 이런 말하기 콘텐츠를 좀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가지고 또 열혈 먼지인 비건 먼지의 대표 열혈 먼지인 삐삐PD를 꼬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열혈 먼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들어올 때부터 열혈 먼지셨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고 있는 것을 창작하고 있다는 데는 뿌듯함이 크지만 뭔가 아직은 이뤄내지 못한 것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저희 꿈이 커서 그래요, 맞아. 더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1부 코너에서는 지난 2주간 저와 삐삐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삐삐PD 요즘에 어떻게 잘 지냈는지 궁금해요. 아, 네, 저는 그 4월 달에는 전혀 뮤지컬 같은 것들을 즐기고 살지 못하다가 갑자기 채소 PD의 지인이 헤드윅 뮤지컬을 표가 남았다면서 못 가게 됐다면서 당일에 2시간 전에 맞아,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2시간 전에 우리 집에 있다가 표를 사겠느냐라고 물어서 5만 원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대 장치라든지 이제 헤드윅 자체가 배경이 되게 화려하고 연출이 되게 화려한 뮤지컬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 다시 영화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에서 애인이랑 같이 영화도 다시 보게 됐는데 예전에는 좀 해석 못하고 좀 난해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헤드윅이 이제 내용 흐름들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예전에 막 저는 트랜스젠더 애인이 있었던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중첩되면서 그 헤드윅이란 영화 자체를 좀 더 다르게 보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윅 자체의 성공은 기쁜데 또 그 헤드윅 자체의 성공에 같이 편승해서 가는 이들이 헤테로 이성애자 남성 배우들이라는 것이 저는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해외에서는 되게 많은 퀴어 당사자들에 의해서 재현이 되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그냥 퀴어가 서사로서만 팔리고 그 당사자들이 무대에서 활약하거나 아니면은 그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뭐 발언할 수 있는 그들의 그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은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헤드윅이 맨 마지막에 그냥 팬티만 걸친 채로 모든 것들을 다 벗는단 말이에요. 그때 해방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들의 몸을 봤을 때 저는 전혀 해방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봤을 때는 되게 해방감이 느껴지는데 뮤지컬에서는 왜 이게 해방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번에 코코넛 PD가 함께 하고 있는 연극 단체 해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해물이는 퀴어 당사자들끼리 그 퀴어 극을 수입해 와서 퀴어 극 자체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 퀴어 그 시대 배경에 대한 워크숍들도 하고 하는데 그 워크숍을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당사자성을 조심하면서도 당사자성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배제되었을 때 느끼는 이 허무함과 헛헛함이 뭔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해무리 워크숍이 진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헤드윅이 왜 내게 답답했는가에 대한 좀 답이 될 수 있었던 거여서 헤드윅도 좋았지만 좀 더 그 헤드윅이 퀴어 당사자들에게도 해방감이 들 수 있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도 해방감이 들 수 있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또 봤고요. 좀 귀여운 일도 있었는데 뭔가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하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하는데 애인이랑 같이 그 포스터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지도 포스터.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애인이 막 와가지고 나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지도를 열심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디톡스 하우스 때 갔었던 제로 땡땡땡땡이라는 그 편집숍 그 디자이너 숍에 가가지고 지도를 사서 막 스티커도 뭘 골라야 될지 엄청 고민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도시에서 왔는지 체크하게 하자 막 이런 것들을 좋다. 막 고민하면서 막 했는데 그런 소소한 기쁨들이 있는데 이제 은나는 저희 집에 오게 되면 이제 문을 열자마자 그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미 인스타 스토리로 봐가지고 나랑 똑같은 지도가 생겼네 라고 반가워했거든요. 저도 되게 그 브랜드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지도 사는 거 고민한다고 했을 때 저 지도 예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아무튼 오잖아요. 그리고 비건 프렌들리한 에어비앤비다 보니까 이제 비건인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이제 이 망원 마포구에 이제 이 비건 친화적인 에어비앤비에 와서 어디서 왔다 체크하는 게 굉장히 연결감을 줄 것 같아가지고 보는 게 기대가 되네요. 사실 그 지도를 거꾸로 붙여놓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맞아, 그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유럽권이나 미국권? 아메리카 대륙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랬을 때 그들의 세계의 중심은 그들의 대륙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시아가 중심인 지도를 딱 앞에 마주했을 때의 느낌도 있을 텐데 그것이 또 뒤집어져 있다. 그럼 또 얼마나 속에서 뒤집어지겠어요. 머리가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뒤집고 싶었는데 근데 좀 한글이 써 있으니까. 아니야, 한글 안 써 있어요. 영어 써 있나? 영어로 된 걸로 샀어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서 그 영어로 된 걸로 샀고 그런 귀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가 사실 꼭 굳이 위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북반구가 위인 것도 사실 북반구 중심의 사회 체제를 반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지도를 다양한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예전에 헤드윅을 과제로 보고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여대를 나왔는데 교수님이 되게 앞서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관련된 텍스트랑 같이 그 영화를 보고 씬별로 이렇게 분석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얘기해보는 조별 과제를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삐삐PD가 보고 왔던 얘기를 막 듣는데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궁금했던 게 그 영화가 아무튼 안에 되게 미술적인 연출도 훌륭하지만 그림이 나온 건 애니메이션 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이나 노래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라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뮤지컬로 표현됐을까 되게 궁금했었고 저는 이제
영화제를 좋아하는데 백수이자 프리랜서가 된 기념으로 계속 스스로 백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백수가 된 기념으로 올해는 영화제를 많이 다녀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전주국제영화제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맘때 전주국제영화제를 몇 번 가보니까 저번에 삐삐피디랑도 한번 같이 갔었고 이때 되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도 갔을 때 하루는 되게 덥고 다음 날은 또 비 오고 엄청 춥고 또 그 다음 날은 비 와서 춥고 막 이러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영화는 되게 좋은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네, 인상 깊은 영화들이 있었고 또 같이 간 친구가 영화제를 처음 가는 친구여가지고 독립영화와 이제 어떻게 보면 소수자 여성서사를 다루는 영화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예매를 했는데 되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났고 특히 양양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여성서사 다큐멘터리가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양양 마이 미싱 엔트라는 영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저희의 요즘 먼지를 살게 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이제 비건 소식이 또 있죠. 네, 우선은 저희가 저희 인스타그램 보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멤버 모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점이 5월 13일인데 이번 주까지 5월 18일까지 비건 먼지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중에 또 들어갈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저희 1년에 한 번밖에 열지 않아요. 맞아요. 힘들거든요. 예, 저희 어쨌든 멤버십이 되게 공고한 곳이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드나들기는 조금 힘든 구조여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내가 포트폴리오 완성되고 나서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준비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지금이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신청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소식이 또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 비건 페스타가 또 열리는데 그곳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10시에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라방 하면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이벤트를 하고 저희들 만난 분들에게도 이제 상품을 드리는데 이 전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가셔가지고 공유나 리그램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걸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었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카드 뉴스를 계속 올리고 있다가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진짜 비건 먼지의 소소한 뉴스? 네, 하여튼 좀 소소하지만 꽤나 큰 소식이었던 것 같고 사실 올해 초부터 저희가 디톡스 하우스 준비하고 좀 채널 정비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시작한 것 중에 하나 카드뉴스 시리즈였거든요. 그래서 비건인 제품이나 빈티지 쇼핑이나 뭐 아니면은 서비스 이런 걸 좀 소개하는 추천 콘텐츠를 해보자. 좀 리스트를 해서 1, 2, 3, 4, 5 이렇게 하는 걸 해보자. 탑5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 영상을 또 기획하고 편집하고 녹음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그냥 아예 콘텐츠 이미지로 만들면 어때? 라는 식으로 생각한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건 라면 추천, 뭐 과자 추천, 피자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주셨고 최근에는 국물 요리집 이것도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 지난주에 올린 거 중에 벌써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에 올린 거 중에 제가 날이 더워지니까 아이스크림을 추천하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스크림이 성분을 제가 확인을 다 못해서 우유 함유가 된 걸 같이 추천을 한 거죠. 저희가 이제 그거를 피드백을 받자마자 게시물을 내리고 사과문을 이제 게재를 했는데 제가 하필 또 전주국제영화제에 있는 와중에 그런 연락이 왔었어요. 주말이었고 그런 와중에 다행히 너무 고맙게도 비건먼지 멤버들이랑 이제 운영진 친구들이 좀 사실 이에 대한 매뉴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을 텐데도 침착하게 대응을 잘 하고 답변도 하고 또 사과문을 바로 만들어서 게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저희가 사과문을 이제 빨리 만들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이 없이 잘 사과를 하고 싶어서 좀 짧게 사과문을 고쳐서 올렸었는데 댓글로 그래서 어떤 게 논비건이었냐라는 질문을 너무 늦게 저희가 본 거죠. 그래서 다시 대댓글 달라드리긴 했는데 사실 논비건 여지가 있는 제품이 명확하게는 그 수박바가 우유가 들어있는 게 있었고 그 외 제품 중에서도 이게 비건 인증 받은 제품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성분을 읽어보고 비건들끼리 아름아름 이거는 식물성인 것 같아 해서 먹어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추천을 한 것이었고 비건이 확인된 제품은 많이 없었어요. 비건 확인된 게 그중에 2개였고 나머지 제품은 다 혼합제제나 어떤 향신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정확히 성분을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콘텐츠를 만들 때 비니티 앱을 확인을 했었고 따로 검색해서 이제 성분표 이미지를 봐가면서 했는데 잘못 찾은 거죠.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잘못 찾거나 제가 확인을 다 일일이 못했거나 그리고 사실 제일 정확한 제조사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 건데 저희 그렇게까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만들지 못한 잘못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않고 그러니까 비건 제품을 추천한다고 믿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책임감을 좀 저도 되게 통탄하며 느꼈고 와 정말 통감을 했고 이게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 혹은 당연히 내가 비건을 5년 해왔으니까 내가 아는 게 맞겠지라는 어떤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착각했던 것이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일일이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또 사과를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것과 함께 이제 저희가 엄청 긴 회의를 했어요. 이거를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매뉴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짰고 하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걸 저희가 다 이렇게 챙겨야 되는 게 저희도 힘들지만 사실 저희를 보고 먹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일일이 찾고 알아가는 비건들이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이 토로하는 시간도 또 가지고 또 그럴수록 저희가 잘 추천을 해야 되는데 믿음직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해가지고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기획자가 은나였기 때문에 은나가 진짜 제일 마음이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저희를 팟캐스트까지 와서 들어주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인스타그램을 당연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리를 좀 조속히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산장의 사과문보다는 사람의 목소리로서 좀 들으면 좀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점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마포 FM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 일련의 사건들을 들으시면서 좀 비건들의 이제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실 거고 또 저희가 소식통이 저희가 비건 웬만한 커뮤니티엔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비건 뭔지 믿고 수박발 사 먹었는데 맞아요. 논비건이었다 라는 걸 보자마자 바로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사과문을 쓰고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 이제 그 방에 들어가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바로 그 방에 사과를 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하는 와중에 이제 사과문이 완성이 돼서 바로 채팅방에 같이 올리고 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 해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게 전 되게 감사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콘텐츠를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았으면 이제 그런 피드백이 많았을 수도 있고 저희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더 앞으로 더 나아지는 비건먼지가 돼야겠다.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팟캐스트와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일주일 뒤에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